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찬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0월 2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시간이 날아갑니다. 자, 빠르게 웜의 소통하고 신문 읽고 오늘은 정말 1시간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어제 제가 방금 어제 시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시간 25분. 주식시장이 신고가를 내는 것처럼 저의 이 플레잉 타임이 신고가가 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고객분들의 계좌 수익률이 신고가가 나야 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신문 기사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 요즘 반성문 쓴다. 라는 제목도 있습니다. 정확한 제목이요. 삼전 하이닉스 독주의 반성문 쓰는 펀드 매니저.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웜의 소통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너무 긴 러닝 타임에 많은 분들이 조금 그러셨을 건데요. 퇴근길 브리핑만 보다가 며칠 전부터 웜의 신박을 놓치지 않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앤드루 리 님이십니다. 월기부액 1,000만 원을 향해 분이신데 오랜만에 댓글 남기셨네요. 자, 모닝 브리프에서는 자주 뵙기는 합니다. 겨울에 한 번 더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PS로 박성구 주임님께 특히 감사드리고 싶은 게 방산주에 대해 확신에 찬 분석에 힘입어서 올 상반기에 방산주로 꽤 괜찮은 수익을 거두고 실현한 금액으로 아버님 처가 부모님을 한국에서 비즈니스 비행편으로 싱가포르로 모셔서 저희 큰아이 대학 졸업식 보여드리고 좋은 호텔에서 싱가포르 여행, 베트남 여행 후 한국에 가시는 비행편도 비즈니스로 간만에 제대로 효도할 수 있었습니다. 잘하셨네요. 자녀분이 큰아이 분이 싱가포르에서 대학 졸업했군요. 싱가포르 국립대 세계 대학 순위 보면 가끔씩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 정도로 싱가포르 내셔널 유니버시티 그리고 싱가포르 공대도 있고 싱가포르에 있는 학교들 다 좋은 학교인데 축하드립니다. 저도 다음에 부모님 모시고 갈 때는 저희 부모님도 이제는 비즈니스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이코노미로 보스턴을 왔다 갔다 해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작년에도 LA 갈 때 거의 그 비행기 뒤에 화장실 앞에서 거의 2-3시간 서 계십니다. 내년 설 때 부모님 모시고 아마 보스턴 다시 갈 것 같은데 그때는 저희 부모님이라도 꼭 비즈니스석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구 랩 가입시켜서 코로나 때 고점에 산 주식들 때문에 마음고생했는데 코로나 때 2021년에 랩을 가입을 시키셨나 봅니다. 이제서야 희망이 보인다고 행복해하네요. 제가 큰일 한 것처럼 뿌듯해요 하셨습니다. 자, 룰 3 빈치베이 투 나스닥 큰 손실은 작은 수익 후에 큰 매수에서 터진다. 그렇죠. 조금 먹다가 나중에 떨어질 때 막 많이 사다가 크게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죠? 이번 주 토요일 드디어 인턴 총회 가네요. 기대 만빵입니다 하셨고요. 인턴 총회 때 퀴즈 몇 개 준비해서 퀴즈 맞추시는 분께 패딩 한 5개,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만든 몇 개의 굿즈가 있거든요. 그 굿즈 몇 개 들고 가서 풍성한 그런 퀴즈 경품을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 중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잘 듣고 잘 보고 열린 마음으로 하루하루 빠짐없이 청취하고 있답니다. 더디더라도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눈과 귀가 열려 유연하게 시장 흐름을 함께 할 날을 고대하며 지금 이 순간 새로 시작합니다. 더디더라도 그냥 매일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스쿼트를 30개, 50개 그냥 매일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30개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매일같이 그거 1년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일상이 버거워도 지치지 않도록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고요. 실질금리 이야기 하실 때 안 졸았습니다. 어제 실질금리, 명목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서 주무시는 분들 또 계시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씨드를 잘 키워서 채슬리에 1인 맡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채슬리 AI 인턴십에서도 보고 싶습니다. 채슬리 AI 인턴십에서도 보고 싶습니다. 인턴들의 실력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늦게 귀가해서 잠들까봐 의자에 정자세로 앉아 끝까지 시청합니다. 인프제입니다. 인프제. INFP, 늦은 시간이라 침대에 누워서 시청을 했으면 벌써 잠들었겠어요. 댓글에 웜의 심박 듣다가 잠든다는 분들 이해갑니다. 0.8배속이라면 더욱. 전무님의 세상을 사람과 사물을 대하는 안정적인 태도가 믿음에서 비롯됐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매일매일 시청하다 보니 제 눈과 귀가 열리고 멘탈도 여유를 찾는 듯 합니다. 그나저나 저의 짝꿍이 금과 은 투자로 수익 많이 내고 있는 듯한데 급락에 어떻게 대처했나 모르겠네요. 퇴근 후 골프 연습에 오늘은 볼링까지 하고 와서 취침 전 성경 읽기 하나 봅니다. 100만 원 될 거라 안 판다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감기 오래 갑니다. 약을 한 봉다리 다 먹고도 아직도 코맹맹이 소리가 나요. 하셨군요. 감기 걸리시면 서울에 계신 분들은 마포역 거기 가든 호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가든 호텔 바로 뒤에 마포 오딱이라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해도 나옵니다. 거기 가셔서 오딱. 옷 옮으면 어떡하나. 그 집은 옷 옮지 않습니다. 저희 애들 어릴 때도 다 데려가서 먹였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드셔보면 정말 감동합니다. 웜의 심박도 좋은데 요즘 채슬리 AI에 있는 국내 증시 브리핑도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10분 만에 국내장을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든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 출신인데 채슬리 AI 증시 브리핑 해주시는 선생님도 경상도 분이시라 구수한 사투리로 군대득이 없이 해주시는 증시 브리핑 매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황맨에서 채슬리 국내 브리핑으로 갈아탔습니다. 채슬리 사부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시황맨은 또 참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에 눈 떠보면 어김없이 올라와 있고 또 저녁 때 되면 또 어김없이 또 국내 시장 정리해서 올립니다. 시황맨 자료 보면서도 가끔씩 이 퀀트 분석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우리 시황맨 얘기하는 거 보면 연봉 얘기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우리 시황맨도 차트의 정석이라든지 우리 방송을 보면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눈덩이 국가부채 기사 내용이 좋았어요. 어렵지만 전무님 설명이 있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한 번에 이해는 안 돼서 여러 번 반복 청취했는데 돈의 흐름이 이런 거구나 처음 알았네요. 네,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 돈의 흐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걸 잘 캐치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 웜새 신박을 떴습니다. 웜의 신박을 떴습니다. 짓진다는 말씀이 좀 짠해지네요. 남편이 2년 후에 은퇴하겠다고 했을 때 흔쾌히 응원해 줬는데 전무님 올해 이 웜의 신박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냥 네, 죽을 때까지 해야죠. 뭐. 네, 그리고 이 신문에 읽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를 꼽으라 하면 무조건 신문 읽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현상과 상황에 대해 무한 긍정으로 풀어내시는 해석 천재라는 별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닝브리프에서 감으로 풀어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를 웃음으로 즐겁게 시작했습니다. 허더슨 라운지 기대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독립부품군 노 대표께서 반시를 보내주셔가지고 네, 그걸로 어제 모닝브리프가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우리 노 대표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 대표한테 제가 패딩 하나 보내드려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이즈를 알거든요. 엑스라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기사 부분만 영상 다시 보고 기사도 다시 읽어보는 중입니다. 알듯 말듯 쉽지 않네요. 작년에 받았던 모두의 금리를 다시 읽어봐야겠어요. 미국채 10년 금리 오늘 보니 4% 아래네요. 네이버에서 괜히 확인 한번 해봄. 개인은 사고 외인은 파는 오늘 시장. 내일 모닝브리프가 기대됩니다. 네. 요즘은 워런 버핏의 코카콜라처럼 저에게도 반려주식을 알아낼 수 있는 해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반려주식 보통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계좌를 보여주실 때는 다 그러시거든요. 아, 부끄러워서 이거 보여드리기가. 그 반려주식들이 보면 전부 다 마이너스 50%, 60%, 70%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네, 이 반려주식을 워런 버핏의 코카콜라처럼 그죠? 우상향하는 그런 반려주식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해안이 있다면 네,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그 업의 1등 주식만. 네. 그런데 중국하고 1, 2등을 겨루고 있으면 사지 않는다. 세 번째, 2등이 1등이 되는 기업은 10배가 난다. 네 번째, 1등이었다가 2등으로 내려서면 반토막이 난다. 그래서 1등 주식만 공략하는 전략을 쓰더라도 1등의 지위가 위태로워진다? 예, 그러면 사면 안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그래도 최소한 영업이익률이 10%는 넘어야 돼요. 어떤 회사가 중국의 세계 1등 기업 중에 많죠. 완전히 범용화된 거. 볼펜 1등.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모나미가 있었고 지금은 모나미가 있나요?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1등이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뭐 다 중국이겠죠. 영업이익률을 꼭 체크해야 됩니다. 영업이익률을. 영업이익률이 5%밖에 안 나와? 네, 그런 1등은 뭔가 이상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 뭐 30%가 넘잖아요. 그러면 독보적인 기업이에요. 영업이익률이 40, 50. 그런 기업들은 고점 대비해서 뭐 쭉 빠지면 그러면 이번에 입양 하나 더 할까? 반려주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웜의 소통에서는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더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잃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아마도 그 풍월조차도 수준 차이는 있겠죠.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초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기초가 좀 탄탄하게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보면 저기 뭐 땅을 엄청나게 깊게 파고 한참 공사하잖아요. 그게 뭐죠? 기초공사잖아요. 이게 건물도 보면 기초공사를 정말 열심히 해서 다지고 그 다음에 건물 올라갈 때는 되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죠? 아파트 재건축 현장 옆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저기는 도대체 언제 올라오지 하다가 올라오는 거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는 금방이에요. 모든 만물의 이치가 다 똑같습니다.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지는데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이 흘러가는 이런 얘기들에 있어서 그게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하루 7%, 10%만 오르면 팔고 싶어서 손가락이 간질거려요. 들락달락 하다가 매도하고 후회하는 일도 종종 있죠. 계좌 일임 후에는 채슬리 컨닝하면서 꾹 들고 있긴 합니다. 오늘 롯데미를 지켜냈어요. 감사합니다. 전문인 정말 감사합니다. 1등 매니저 따라하기와 랩을 참고해서 매매하고 있는데 혼자서는 상상도 못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조직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 아닐까요? 감 떨어진 건 부차적인 요소이니 부디 심려치 마시고 오랜 기간 건강하게 업계에 종사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감 떨어지면 무조건 다시 떨어진 감을 다시 돌려놔야죠. 네, 그게 또 자존심이니까 열심히. 근데 어떻게 돌려놓느냐? 열심히 우리 직원들 회의하고 기업 분석하고 이런 거 열심히 듣고 그다음에 시장이 가르쳐주는 메시지 그런 거 보고 물론 시장이 페이크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 페이크를 가려내려면 찐카인지 뻥카인지 가려내려면 뭐 또 공부해야 되고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좀 열심히 좀 더 시장 주식 섹터 이 공부를 요즘 열심히 다시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 기술의 히토리를 미국에 수출하려 했다는 말이 있고 아르헨티나 역시 히토리움 미국 수출을 대가로 통화 사업을 해줬다는 말도 있는데 중국의 히토리 수출 금지 가이드라인 상세 내용을 보니 파키스탄의 수출을 막기 위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런 게 또 있었군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프리미엄 요금 내면서 우리 가족이 1년 내는 구독료가 떠올라서 구글은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구나 싶어서 수익 나면 4848. 네, 지금은 10주 가지고 있는데 구독료 충분히 나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적인 제 성격이 주식 투자에 딱 맞다는 생각. 주식 투자는 재밌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렇게 구독료 내면서 유튜브 프리미엄 보고 필수 소비재가 되어가는 것들 그리고 필수 소비재인데 다른 대안이 없는 거. 유튜브 말고 뭐 틱톡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쓱 나왔다가 또 유튜브 말고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게 필수 소비재가 되고 그런 주식을 그냥 4848 그러니까 58 떨어지면 사고 내리면 그거 뭐라고 했었는데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그죠? 떨어지면 올라갔을 때 웬만하면 좀 밸류에이션 보면서 파는 게 낫고요. 떨어지면 이런 주식들 사서 갖고 계시면 됩니다. 소통 시간에 주식 관련 댓글 위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댓글 이야기는 양념처럼 조금씩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웬만하면 요 감사합니다나 이런 거는 예, 제가 스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보드 초보자 때 고급 코스 가서 겁 없이 타가다가 크게 다쳤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몇 년간 주식으로 수익 좀 났다고 겁 없이 파생 뛰어들었다가 이 좋은 대세 상승장에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 철들까요? 네, 제가 어제 스키 초보자 고급 코스도 말씀드렸었는데 그죠? 파생은 저는 파생을 제일 처음 공부했던 게 91년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야, 나는 앞으로 이 시장 가서 일해야 되겠다 해서 네, 그래서 지금 뭐 한 35년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외국인 옵션 분석도 하고 뭐 커브드 콜 뭐 이런 거 나오면 그게 뭐 장점 단점이 뭔지 이런 것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도 파생을 하는 데 있어서 제 기본 원칙이 숏 배팅은 하지 않는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성공하는 원칙에는 수익을 내는 원칙도 있지만 위험을 줄이는 원칙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었지만 확률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때 현금을 확 만들고 그래서 못 먹었잖아요. 올라가는 점 못 먹어도 저는 이 원칙을 계속 지킬 생각입니다. 단지 최근에 가끔씩 이제 댓글에 저희 1인 맡기신 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거에 좀, 마음이 좀 그러신 거 그게 이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그래서 최근에 오신 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게 10월 중순까지는 수익이 안 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는 마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뭐 사상 최고가 이러니까 마음이 아무래도 불편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가 좀 죄송스러워가지고 요즘은 뭐 오타니 선수도 그죠? 뭐 10K 잡고 3 홈런도 치고 그래서 오타니를 이제 목표로 해야 되나? 예,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이거 올라갈 때 이것도 먹고 저거 갈 때 저것도 다 먹고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네, 불가능한 거는 예, 제 성향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수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좀 관리를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 파생 특히 파생은 오르는 거 먹고 내리는 거 먹고 이 두 개를 다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네, 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좋은 경험을 하셨다 생각하시고 그 원칙 절대 숏배팅은 하지 않는다. 이 원칙 하나만 지키셔도 네, 파생으로도 돈 벌기 사실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수 배팅이잖아요. 우리나라 지수에 배팅하는 거기 때문에 종목 리스크가 없어요. 일단은. 네, 요걸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네, 또 파생을 하시라고 막 이렇게 좀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대댓글로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더 좋은 미래가 다가오는 잠시 시련일 것 같아요. 남산에 올라 서울 시내 전경을 보세요. 항상 자신을 누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그죠? 남산 올라가서 딱 보면 와 서울에 이렇게 많은 건물과 이렇게 많은 차들이 다니고 나는 이 많은 사람 중에 요만한 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점에 해당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결국은 내 마음이니까요. 진짜 너무나 광고가 많이 떠서 시청하기가 힘드네요. 이 광고 설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 저는 추석 전 KB증권 랩에 가입했는데 뭐 블라블라 네, 하셨고요. 오늘은 금일 LG화학 우선주가 11.73% 올랐습니다. 몇 개월 전 최슬리 인턴 방송인지 네,
상법 개정이 되면 LG화학이 보유하는 엔솔 주식 저 82%나 들고 있는 거, 네, 그거는 말도 안 되죠. 네, 상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소액주주가 얘기해도 그냥 모르쇠, 우의독경이었는데 이 상법 개정이 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소액주주의 가치가 이제는 반영이 되는. 그래서 상법 개정이 되면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도 제가 올해 계속 그 얘기 했었잖아요. 부일남 가수도 얘기하고 우리나라 증시 4,300 갑니다. 네, 이익 증가 없이도 그냥 4,300 갑니다. 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축소되니 오르지요. 부동산 정책은 많이 헛다리를 짚었네요. 네. 오늘 새벽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 급락하고 있는데 전무님의 테슬라 전략이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에서 네, 테슬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상경합니다. 와이프 설득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해보라고 해줘서 예약 완료했습니다. 아, 이번 주 금요일 올라오시네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마음이 조급하지만 않으시면 그냥 우리 회사에 2년 동안 그냥 맡겨놓으시면 지나고 보면 다 내가 참 잘했구나. 작년 하반기에 떨어지고 올 상반기 다시 올라오고 계엄 사태부터 트럼프 관세에 얼마나 이 공포스러운 장이 연출이 많이 됐습니까,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예금 넣어놓는 것보다는 훨씬 큰 수익이 났기 때문에 오신 분들한테는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내년 이제 한 1, 2, 3월 정도 되면 정말 그 신규 가입은 저희가 중단할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장 그림대로 되면 내년 21년 1월 달에 저희가 고객 자금 안 받고 21년 5월 달에 주식 다 팔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1월부터는 자금 안 받고 그리고 3월에서 5월 정도에는 거의 주식을 많이 줄이고 네, 그 다음 저희 전략으로 아마 수비 모드로 넘어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신문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불장인데 내 계좌는 왜? 신저가 추락에 개미들 눈물인데요. 진에어네요. 진에어. 진에어 코스피와 달리 연일 신저가라고 합니다. 보통은 금리가 떨어지고 원화 강세까지 이어지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 여행객이 늘어나죠. 해외로 나가시는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항공사 주가가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국내 금리는 많이 떨어졌고 그죠? 거기에다가 근데 원화 강세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해외여행 많이 가시는데 그죠? 또 약간 LCC는 이 단거리 노선이 많다 보니까 일본으로 여행 가시는 숫자에 따라서 예전에 제주항공의 주가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퀀트 데이터도 있었는데 일단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에어 주주들의 씨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코스피는 전날까지 최고치 랠리를 이어간 반면에 진에어 주가는 연일 신저가를 경신한 탓입니다. LCC 경쟁이 격화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까지 치솟아서 실적에 적신호가 켜진 결과다. 경쟁 심화와 환율 급등. 게다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여파로 수익성이 저조한 괌 노선까지 증편해서 실적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고요. 장중 7,300원을 기록했는데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가격이라네요. 작년 11월 27일 기록했던 52주 최고가는 12,000원 하고 비교해도 40%나 급락했고 다만 이날은 6개월 만에 어제 반등을 했는데
자, 전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3,863억입니다. 다른 LCC TA 항공이 거의 5천억, 제주항공이 제주항공도 시총이 낮네요. 4,700억 이 정도 수준이고요. LCC의 1등이 제주항공인데 시가총액이 TA보다도 낮습니다. 올해 들어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63억 그리고 64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진에어 주가 하락을 주도했고, 주가 하락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MTS를 이용해 진에어 주식을 보유한 NH투자증권의 투자자 중 손실 투자자 비율은 100%이고 5년 신저가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들의 평균 손실률은 마이너스 48.6%나 된답니다. 자, 종토방에는 주가가 그냥 방치되어 있다. 7,320원에 1000주를 더 샀는데 물린 것 같다. 지금 추세면 3년 뒤에 주가는 빵원이 될 것 같다. 종토방은 웬만하면 좀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댓글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LCC 여팡이 나빠져서 진에어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됐는데, 여객 수요 회복은 둔화했지만 공급이 크게 늘어서 항공사 업황이 악화됐다네요. 특히 공급 과잉 현상은 FSC보다는 LCC에 집중됐는데, LCC 8곳의 3분기 공급 좌석은 2137만여 석. 아니, LCC 8곳의 공급 좌석이 2137만 석이라고요?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는 있겠네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5% 이 좌석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여객 수는 0.2%밖에 안 늘어났네요. 여객 수는 1835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비행기를 이용하는 여객수가. 같은 기간 대형 항공사 이 FSC의 여객 증가율은 4.4%, 공급 좌석 증가율 3.9% 대비해서 여객 증가율이 더 높다고 그죠?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LCC에서 잇따라 발생한 항공사고 영향으로 LCC를 꺼리는 소비자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네요. 작년에 또 아주 참 뼈아픈 항공사고가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9번째 LCC 파라타 항공이 지난달 취항했다. 그래요? 또? 양양에서 제주 노선에서 첫 상업 운항을 시작했고, 이달 초부터 김포 제주 노선에도 취항을 했다네요. 연내 일본 베트남 노선을 시작으로 국제선 운항에도 나설 계획인데, 공급 경쟁이 지나쳐서 LCC가 치킨 게임에 내몰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은 점도 부담인데, 지금 5개월 만에 1430원대로 환율이 복귀했고요. 상반기 말 환율이 1350원대였던 걸 감안하면 6%가량 오른 셈입니다. 자, 항공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대부분 리스로 운영하는 LCC는 환율에 민감한데, 일반적으로 항공기 구매 리스 비용은 전부 거의 다 달러로 결제가 됩니다. 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실적이 악화될 수가 있고, 게다가 유류비 등 제반 비용도 달러로 결제가 되고요. 자,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진에어는 환율 10% 오르면 원화 약세가 되면 순손실이 32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에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발생한 대가도 치르고 있는데, 수요가 급감한 괌 노선을 오히려 늘리면서인데, 올해 7월까지 인천 괌 노선 여객수는 37만 8천 명으로 2019년 대비해서 43%나 줄었네요.
하지만 진에어는 인천 괌 노선을 주 7회에서 오히려 21회로 늘렸다고 합니다. 제주항공과 TA항공이 괌 노선은 운항을 중단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네. 자,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조치를 충족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점유율이 높은 40개 노선은 2019년 좌석 수를 90%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진에어의 3분기 영업이익은 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나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요. 괌 노선 증편은 리스크 요인이라고 합니다. 네. 참 이런 정책 리스크가 또 있었네요. 이런 걸 모르면 도대체 이 주식은 왜 이러나, 네, 그럴 거 아닙니까? 자, 두 달 새 13조 외국인들 K주식 홀릭.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 시장으로 몰리고 있고 주요국 증시 중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대신증권에 의하면 한국, 인도, 대만, 베트남 등 주요 10개 신흥국의 외국인 투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외국인 순매도 1위였던 한국은 9월 이후 지금 순매수 1위로 올라섰고요. 외국인은 상반기에 한국 증시에서 한 105억 달러, 15조를 팔았지만 지난달 이후에는 지금 13조 원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10개 비교 대상국 가운데 최대 규모이고요. 한국 외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국가는 대만, 외국인은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25억 달러, 베트남 15,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트남, 인도 등 다른 국가에서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유일하게 유입된 게 대만이네요. 한국, 대만. 자, 그동안 한국 주식을 많이 사들여온 미국 외에도 유럽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K주식 쇼핑에 나서고 있고 9월 한 달간에는 영국 자금이 2조 2천억, 아일랜드 1조 3천억, 프랑스 7천억, 룩셈부르크 4천억 이렇게 한국 주식을 총 4조 6천억 사들였고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등 한국 시장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국가도 국내 주식을 총 1조 4천억 원어치 매수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매수세는 삼성전자에 집중이 됐고 지난달 이후 외국인이 산 한국 주식 13조 원 가운데 삼성전자와 전자 우선주만 10조 원에 달했습니다. 증권가는 외국인이 한국 증시로 몰리는 이유로 높은 수익률을 꼽았습니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59%로 주요국 중 단연 1위고요. 나스닥이 19.5, S&P 500 14.8, 그리고 항생 32.6, 일본 니케이 25.5, 이탈리아 24, 대만 짜치엔 21.6 등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반도체 제조의 선도적 지위와 AI 관련 투자 흐름이 한국 증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요 후속 기사도 나옵니다. 자, 아프리카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고 싶어요. 문이 빗발. 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데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국가별 얼마 들어왔는지 조금 전에 그 기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갔어요. 92억 달러, 우리나라, 대만 54억 달러. 반면에 일본, 인도, 베트남 다 빠져나갔어요. 자, 그동안 한국 주식을 많이 사들여온 미국 외에도 유럽 투자자도 K주식 쇼핑에 나서고 있고
자, 그 밑에 이제 다른 내용이 좀 더 들어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고강도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면서 글로벌 증시를 패닉으로 몰아간 지난 4월만 해도 한국은 외국인 매도 1위국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이 기간 한국 주식을 100억 달러, 14조 3천억 원어치 팔아치웠고요. 나머지 주요 신흥국의 외국인 매도 물량을 합친 액수와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외국인 평가가 달라진 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인데 특히 9월 이후에는 신흥국 증시 가운데 가장 많은 92억 달러치를 사들였고 대만 순매수 물량이 한국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 주식을 사재기했다. 네, 이렇게 보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글로벌 주요 반도체 업체 밸류에이션도 나오는데 국내 대형 반도체 업체 IR 담당자는 작년 말보다 해외 투자자 문의가 20%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남미와 북유럽, 아프리카 금융회사들도 연락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객장에 어떤 사람이 보이면 뭐 스님이 보이면 상투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글로벌하게 아프리카 금융회사들도 연락이 온다. 이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실적 개선이 뚜렷한 IT와 조선방산, 원자력 등 관련주도 외국인 러브콜을 받고 있고요. 외국인은 9월 이후 두산에너빌리티 6,700억, 삼성전기 4,500억, 한전 4,400억 매수했고 LG와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도 3천억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같은 기간 APR, CJ 등 K컬처 관련주도 1,000억 넘게 담았고요. 템플턴 최근 보고서에는 한국 증시가 신흥시장 강세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방산, 조선, K뷰티, K컬처, 의료, 관광 등 다각화한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투자자가 눈에 띈 것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고 하고요. 정지태 한투 국제영업부 상무는 유럽계 헤지펀드들이 고평가된 미국 빅테크를 일부 덜어낸 뒤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싸다고 판단한 한국 증시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한국 증시가 급등은 했지만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분석인데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PBR이 삼성전자가 1.43, 하이닉스는 2.25배입니다.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이 3.1배에 대비해서는 주가 매력이 여전히 높다는 거고요. 삼성전자 PBR은 부실 기업이 인텔이 1.5배인데 이보다 낮다고 합니다. 자, PER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인데 하이닉스가 내년 기준으로 해서 8.39배, 전자가 12.7배, 마이크론이 12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마이크론이 미국 시장 프리미엄을 받는 점을 감안을 해도 전자와 하이닉스는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시티그룹은 전자를 13만 3천원에서 14만 5천원으로 하이닉스는 48만원에서 6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중국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철수한 것도 K반도체에는 호재라는 평가이고요.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고부가 가치 칩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마이크론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자와 닉스 뿐이기 때문입니다. 뮤추얼 펀드와 연기금, 국부펀드 등 방향 전환이 느린 장기 자금이 아직 국내 증시에 많이 유입되지 않은 만큼 외국인이 추가로 들어올 여력이 많다고 정상문은 얘기했습니다. 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독주의 반성문 쓰는 펀드 매니저. 자, 반도체 등 소수 주도주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액티브 펀드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FN 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액티브 펀드 541개의 수익률은 올 들어서 55.74%로 집계가 됐고요. 같은 기간 지금 코스피 지수는 61.67까지는 올랐습니까? 언제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하면 맞네요. 61.97 맞습니다. 3,902를 살짝 뚫었었는데 요때 기준으로 보면 62.6 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자산운용사 대표 펀드 가운데 코스피가 12% 상승한 최근 한 달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도 적지 않은데 KCGI 코리아 스몰캡이 마이너스 6.11, S플러스 코리아 리치 투게더 마이너스 3.37. 예, 강방천 회장님이 삼성전자를 아주 싫어하시죠. 그리고 VIP 한국형 가치투자에서도 마이너스 3% 등 최근 한 달 동안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액티브 펀드 성과가 부진한 것은 이 전자, 하이닉스 등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중심으로 시장이 급등했기 때문이고요. 펀드 내에서 전자나 하이닉스를 시총 비중보다 낮게 보유한 매니저들은 지수 상승률을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한 운용사 국내 주식 본부장은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때문에 닉스와 전자를 충분히 담은 펀드가 거의 없었다고 말을 했고요. VIP 자산운용은 최근 투자자를 대상으로 반도체주 비중이 낮은 게 수익률 부진의 원인이라면서 과거에도 특정 업종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때 펀드 수익률이 꼬꾸라졌지만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성과를 회복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뒤늦게 반도체 랠리에 동참하면서 수급 쏠림 현상이 심화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한 운용사 펀드 매니저는 반도체 주식 비중을 얼마나 더 늘리느냐가 펀드 수익률을 결정짓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근에 신문 기사에서는 전부 이제 반도체 네, 이런 부분이고 좀 전에 기사에서 보여드렸듯이 자, 아프리카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고 싶고 우리나라 K주식 홀릭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불과 작년 요맘때 얼마나 조롱당하던 시장이었습니까? 그래서 저의 주식 강의나 주식 투자 설명회에 슬라이드에 항상 들어가는 게 있죠.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존 템플턴 경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묻는다. 가장 유망한 시장은 어디냐고. 그런데 잘못된 질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장은 어디냐고 물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올해 이렇게 액티브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55% 이렇게 나는 이유는 작년 하반기 우리 시장이 가장 암울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한테도 작년 11월 달에 설명했대. 네, 최소 45% 수익은 날 것 같습니다. 그 암울한 분위기에서 45% 수익 난다고? 네, 그것도 내년 상반기까지만 보더라도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영원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가장 비관적인 시장 또 가장 이렇게 유망하다라고 네, 한 6개월, 1년 떠들면 반드시 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이번 상승은 뭐 이유 없이 오르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 반도체 가치 시가총액에 영향을 크게 주는 업종은 어쨌든 이익보다 한 6개월 선행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클리컬 배팅은 그 섹터의 성격에 잘 맞게 네, 이번에도 잘 도망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 뭐 이렇게 신고가 내고 나서 바로 주저앉지는 않거든요. 21년도에도 결국은 왔다 갔다 하다가 연말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을 좀 주고 그러고 이제 확 빠졌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쌍봉에서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쌍봉 아니면 또 모건 스탠리가 또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 반도체 또 동향을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 숏 잡는 게 좀 찜찜하긴 한데요. 아무튼 그런 조짐이 보이면 또 언제든지 도망 나올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기사가 2개 남았습니다. 자, 10년 내에 한국 반도체 꺾는다. 중국 공산당 자신만만. 이 부분이 제일 큰 위협이죠. 레드테크 2.0 중국 테크 굴기의 비밀. 중국 제조 2035 비전 제시. 16개 첨단 산업의 올인. 중국은 10년 뒤 양자 우주에서도 1위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식은 경쟁 구도를 계속 분석을 해서 누가 어떤 기업이 경쟁 우위에 있고 열위에 있는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는 6마리의 용이 살고 있는데 오픈AI 대항마로 꼽히는 딥시크를 필두로 한 유니트리와 딥로보틱스, 브레인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매니코어, AI 공간지능회사, 게임 사이언스 등이다. 10년 전 공산당이 그린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가 배출한 레드테크, 중국의 최첨단 기술. 미국 빅테크, 중국의 빅테크는 이제 레드테크라고 하군요. 자, 지난달 16일 저장대에서 만난 한 컴퓨터공학과 학생은 양원펑 선배처럼 되는 게 목표라면서 선배들의 잇따른 성공 덕분에 학생들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다고 합니다. 2015년 세운 10년 뒤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중국이 새로운 10년 후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중국 제조 2035입니다. 휴머노이드, 신에너지, 배터리 등 중국이 이미 세계 최강 반열에 오른 기술은 더 다듬고 양자 기술, 우주, 반도체, AI 등 뒤처진 기술은 퀀텀 점프를 통해서 세계 1위에 오른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25로 입증한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만큼 중국 제조 2035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한국이 교육, 노동, 세제 등 각종 기업 관련 시스템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10년 뒤 레드테크에 밀려 괴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다, 그죠? 자, 중국 제조 2035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반도체인데 미국 제재로 네덜란드 ASML의 최첨단 노광 장비 EUV를 쓸 수 없는 약점이 있음에도 10년 내에 한국을 넘어서겠다고 선언했고요. 노광 공정 의존도가 낮은 대신에 중국이 잘하는 애칭과 증착 공정 비중이 큰 이 3D DRAM 개발에 힘을 주는 시기이고요. 2030년 양산을 목표로 기술 장벽을 하나씩 깨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 기업들이 뭉치기도 하는데 화웨이, CAMT, CXMT, SMIC 등이 최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 연합체를 구성한 게 대표작입니다. AI 분야에서는 미국의 대형 AI 인프라 개발 계획인 스타게이트에 맞서서 자체적인 초거대 AI 데이터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스타게이트 투자액 5,100억 달러보다 많은 8,600억 달러를 2030년까지 투입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반도체에는 호재 뉴스다, 그죠? 알리바바가 8,5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중국 빅테크들도 AI 생태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자율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용화하기로 하고 사람과 대화할 수 있거나 협업이 가능한 첨단 로봇 업체에 매년 100억 위안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선택과 집중 지원 전략을 통해서 항체 약물 접합제 이 ADC와 그 다음에 T세포 이중항체, CAR-T 치료제, 비만 치료제 등 유망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 빅파마의 맛을 많은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고 배터리는 초격차 경쟁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인데 중국은 안정성과 밀도가 높아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위해서 산학연 협동 플랫폼을 꾸리고 있습니다. 세계 1위 CATL과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BID는 물론 중국 과학원, 청와대 베이징대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양산 목표 시점은 2029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중국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쫓아오고 있다, 그죠? 중국의 하나의 단점이자 강점인 거는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라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그냥 그쪽으로 정부와 기업이 그냥 한 방향으로 달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 만만디 천천히 따라오는 것 같은데 아주 묵직하게 무섭게 따라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마지막 기사 월가 이어서 영국은행도 사모신용 부실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사모신용 시장에 위험한 대출 관행이 확산하자 향후 금융위기 내관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앤드루 베일리 영국은행 BOE 총재는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 이 퍼스트 브랜즈와 자동차 대출 업체 이 트라이컬러의 파산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번 사태가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더 큰 위기에 전조일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최근 부실 대출로 큰 손실을 본 미국 중앙은행 자이언스 뱅코프와 해리스 시먼스 CEO도 시장에 위험이 있다면 그곳은 사모신용일 것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벨리 총재는 상원금융서비스규제위원회에 출석해서 이번 사례들이 개별적 사건인지 보다 근본적 문제를 예고하는 일종의 탄광소 카나리아인지는 여전히 열려있는 질문이라고 했고요.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상황을 언급하면서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트라이컬러가 발행한 자산 유동화 증권 ABS 이게 Asset Backed Security라고 해서 자산을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한 건데 이 ABS 일부는 파산 직전까지도 AAA 등급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벨리 총재는 이런 구조들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철저히 들여봐야 한다면서 금융위기 당시에도 사람들은 미국의 서프라임 시장은 규모가 작아 시스템 리스크가 없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그 판단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최근 월가에서도 부실 대출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고 이 퍼스트 브랜즈와 트라이컬러 모두 사모시장에서 느슨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이먼 회장은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실제로 더 많을 거다고도 얘기했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도 은행 부문에서 엄격하게 규제되지 않는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매우 큰 규모의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밤잠을 설치게 한다라고 했네요. 아무튼 이 부분이 대마에 해당되는 JP모간이나 골드만삭스나 이 큰 IB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지 그 부분은 JP모간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충당금 쌓는 게 없었거든요. 계속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충당금을 쌓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2007년 4분기에 그 미국의 5개 빅 IB들이 대규모 충당금을 쌓았었는데 그때도 우리는 펀드 열풍에 펀드 가입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전조 증세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조짐이 나오면 꼭 웜의 신박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